필연을 덕으로 만들면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좀 이상한데 필연, 그러니까 필연이라는 건 운명입니다. 그거는 좋은 것으로 여기고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청각을 잃었어요. 지금은 고칠 수 있지만 옛날에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필연적인 운명이라고 본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냐 아니면 뭐 조상의 죄로 인해서냐. 이게 뭔가 결함이 있거나 정상이 아닌 상태에 딱 있다가는 거는 누군가의 죄의 결과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라는 것이지. 자기 운명에 순응이라는 게 그냥 포기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거. 종교적인 약간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순종한다고 했을 때 종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게 아니거든요. 적극적인 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운명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트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라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은 청각을 잃었어. 그러면 내가 체념하고 이게 아니고 그거를 극복하려고 그 운명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진뱅이로서 그냥 체념하고 낙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증거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거는 스토아적인 게 확실한 거의 그런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성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의지하고 지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의지는 우리가 뭔가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선택하고 행하고 그런 능력이란 말이죠. 의지에 선행하는 게 지성이라는 거예요. 지성이라는 거는 이성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판단의 방법이나 생각하는 능력이거든요. 그것이 먼저 의지 이전에 판단 능력이 먼저 앞선다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냥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의지가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성을 활용하는 능력이 지성이라고 하면 그것이 먼저 선행돼 가지고 그러니까 늘 어떻게 보면 거의 이성의 활동 그걸 계속 체를 위에다 놨어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데카르트가 볼 때 이 행위 준칙들은 우리가 일상을 사는 것이고 삶의 목적 자체는 철학적으로 보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선과 덕을 쌓는 거예요. 그거를 쌓는 것의 기반은 올바른 판단이라는 거예요. 행위에 있어서는 의지 활동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는 의지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그 의지에 선행해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이성적 판단이라는 것이죠. 가당치 않은 것을 욕망하는 거. 세상의 질서를 바꾸려고 할 수도 있죠. 사실은 할 수도 있는데 데카르트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망. 운보다 나를 이기려고 했던 거라는 거는 운명이라든지 운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잘 활용하고 마스터하는 거.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마스터한다고 돼 있거든요. 확고한 자기 믿음 아닌가. 자기 기준이 준거가 굉장히 확고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핸드폰을 보잖아요. 세상 일에 대해서.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그런데 엄청 많이 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마스터하는데,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런 데는 전혀 시간을 안 써요.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한 향상과 발전은 어디에 있느냐? 데카르트는 정신에 있다고 본 거예요. 사유. 그거 외에는 자기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신체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정신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체는 누구에 소속되거나 귀속될 수가 있어요. 회사에 소속돼 있거나 이제 내 시간과 뭔 것이 어디에 매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정신은 온전히 나의 것. 이게 엄청 대단한 거긴 해요. 왜냐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옛날에는 뭐 신체를 훼손하는 게 굉장히 큰 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서는 이 정신을 훼손하는 거, 한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거나 훼손하는 거, 이것을 굉장히 크게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데카르트 철학의 이성을 확 높여놔가지고 물론 그것이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그런 선한 작용도 있다. 그 얘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계속 지도하려고 가졌던 계획에만 근거한 거, 나에 대해서만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에게 신이 이성의 빛을 주었지 않습니까? 때가 되었을 때 적절한 시점에 데카르트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조금 섣부를까 봐 세상을 돌아다닌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 판단을 좀 미루고 더 알아보려고 했던, 그러니까 적절한 때를 기다렸던 것 같고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판단을 사용해서 다른 이들의 의견을 조사하려고 다짐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다짐했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나 자신의 판단을 이용해서, 이성적 판단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제 조사를 했다. 그러면 했다는 뜻이고, 가정법이니까 나는 한순간도 그 의견들로 만족해야 한다고 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석적으로 보면 부정에 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쵸? 부정에서 부정.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합격했다는 뜻, 둘 다 긍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내가 다 조사하려고 했고 타인의 의견들로 만족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더 나은 의견이 있을 경우,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니까 제가 거꾸로 할게요. 그래서 불안을 면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긍정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내 자신의 판단을 사용해서 조사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에 만족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렇다고 해서 근데 더 나은 의견이 있어요. 더 나은 의견이 있을 경우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 찾을 수 있다. 그런 희망이 내게 있었고 그래서 불안을 벗어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데카르트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자기 판단으로 스스로 계속 검토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그냥 나는 만족했다라는 게 그 사람의 의견에 내가 동조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을 그냥 그 사람에게 더 요구할 것도 아니고,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은 의견이 있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찾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찾을 수 있는 확신이 없었다면 불안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당장 알지를 못하더라도 자기 방법을 쓰며 언제든지 확실한 더 나은 어떤 견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희망은 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결국엔 인간 지성이 알지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검토는 하였지만 검토하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죠. 희망이라는 게 우리 불안을 해소해 주는데 굉장히 커요. 데카르트는 그 희망은 굉장히 근거가 있는 희망입니다. 그냥 근거 없이 희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그 방법을 통해서는 반드시 그런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받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뭐 논박을 해가지고 막 불만을 갖고 이런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다 내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상태에 이르렀고 자기가 그걸 더 나은, 그 사람한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만족하고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고서 자기가 더 나은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찾아낼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것이 없었으면 굉장히 불안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데카르트가요, 보면은 늘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할 수 있는 이런 획득 가능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씁니다. 데카르트가 자기 직업이라고 했지만 어쨌건 필생에 자기 업으로 돈 버는 일은 아니고, 업은 있어도 직은 없는데 실업자 같은 느낌이거든요. 돈을 안 벌잖아. 이 사람 돈을 다 쓰고 다니는 사람이어가지고, 젊을 때이기 때문에 20대에. 그래서 다 검토해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다 검토했던 모양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관심은 세상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건 뭐 그런 거는 아예 언급도 안 합니다. 조언도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남이 타인이 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잘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을까? 내 삶의 전부를 바칠 그 무엇인가 있을까? 그리고 그 목표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검토해가지고 결국에는 내 삶의 전부를 바치기로 한 그 일을 계속하자. 원래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고 도덕규칙을 세웠는데, 이제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그거를 더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앞으로 계속하자. 더 할 수 있다. 이 도덕 실천 규칙을 정하고서는 그런 확신까지 더 이제 선순환적으로 확실히 들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산을 탕진하는 거. 재산을 다 탕진하는 하면서 얻은 거는 극도의 만족이에요. 극도의 만족. 그것도 보면 날마다 발견했다고 돼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그 있는지도 모르는 그거를 날마다 발견하고 극도의 만족을 혼자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기 정신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잘 보세요. 타인의 것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온갖 시간을, 되지도 않는 일에 시간을 쏟고 관심을 계속 기울이고, 그런 사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목적, 목표, 자기 자신을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데카르트는 자기 이성에 대한 진보, 그 능력의 무한함, 그게 개발되지 않은 것 뿐이니까 통제하에 있는 것을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훨씬 더 발현시키려고 했던 그런 관점을 갖는 것도 엄청난 성찰, 또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수년 동안에.
그렇지 않으면 타인을 자꾸 비난하게 돼요. 타인 지향적이고 타인을 자꾸 보고 타인이 어떠해야 되고 환경이 어떠해야 되고 자꾸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런 거는 제껴두고 나 자신의 핵심은 뭐냐면 사유 능력입니다. 생각하는 힘.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는 데 자신을 개선하는 데 시간을 이제 집중한다고 하면 누구나 데카르트 얘기는 누구나 다 탁월한 경지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일어나자마자 뉴스 보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러는데 시간 쓰지 말고 나를 개선하는 점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